굉장히 좋습니다. 팀장 역량 강화하기라는 제목으로 좀 해주셨는데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 회사의 직제 내에는 팀장이라는 직제가 없긴 한데 그럼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좀 크게 보면 부사장님들도 팀장님이시고 또 좀 작게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PM들이 다 팀장님들이에요. 그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팀장님들이 어떻게 좀 팀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지 오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요거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본부 내의 구성원들 특히 이제 우리가 과장 이상이면 사실 팀장급이라고 저희가 보거든요. 과장부터는. 그래서 과장님이나 차장님, 부장님들은 수석까지 다 해서 팀장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거니까 같이 좀 실질적인 교육, 뭐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좋은 이론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신 우리 김남우 상무님께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런 내용은 우리 음, 네, 팀장 역량 강화학이었는데 올해 제가 조속 수석한테 팀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걸 이제 해야 될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 항상 교육받고 있는 ING 쪽에 있는 ING의 동영상을 활용해서 주로 매주 목요일 날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일단은 면접 시 해야 하는 법, 그리고 또 회의할 때 해야 하는 법, 그리고 팀원들한테 동기부여하는 방법, 이렇게 되게 오늘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동영상을 실행시키겠습니다. 화면이 공유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있습니다. DK15, DK15, DK 똑같습니다. 경우 보통은 포트폴리오나 주어진 과제를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되도록이면 시니어 개발자 또는 리드 개발자가 면접을 보거나 내부에 전문가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외부 섭외업체, 크모, 숭고 같은 곳들을 통해서 개발자를 영입해서 검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술 면접 등은 개발을 전공하지 않으신 경영자가 보시기 어려우니 이전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동료들은 지원자를 어떤 개발자로 인식하고 있는지, 개발 쪽에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을 질문을 통해 체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자는 전문가가 면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커리어 경력 중 가장 자랑스러운 일과 가장 아쉬운 일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는 지원자의 가치관과 문제 해결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기억에 남는 문제와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의 문제 해결 능력과 끈기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버그를 찾기 위해 테스트하는 자신만의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코딩 전, 코딩 중에 가지고 있는 생각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개발을 얼마나 잘하는지 실력적인 측면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좋은 생각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전체 로직을 점검할 때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한다고 했을 때, 아이디가 없을 때, 아이디는 있는데 비번이 틀렸을 때 어떻게 할지, 그럴 때 리턴값 뭐라고 주어야 할지, 코딩 중에는 그것을 안 까먹으려고 주석 처리하는지 등등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코딩을 하는지 실력적인 측면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코딩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무엇입니까? 이 개발 직군을 왜 선택했는지, 이 포지션으로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에 대한 열정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 사람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한 질문이기도 하죠. 지원자의 커리어 패스를 그렸을 때 우리 회사에서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그리고 이 사람하고 잘 맞을지,
적절한 포지션에 배치하기 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와 그때의 역할과 기여를 설명해 보십시오. 지원자의 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측면 혹은 리더십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과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구조를 그려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원자가 대답한 로직이 효율적인지 빠뜨린 것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이 지원자가 로직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와 그것을 어떻게 개발자로서 바라보고 있는지 질문하시면 좋습니다. 지원자의 개발에 대한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회사와 연관된 문제를 생각하는 것인지, 문제를 관찰하는 힘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본인의 개발자로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개발자로서의 최종적인 목표를 위해 얼마나 장기적인 노력,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 방법을 갖고 있는지 그 의지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1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기적인 커리어 플랜이 있더라도 단기적인 목표도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어떻게 목표를 성취할지 플랜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개발을 하다가 기획자와 디자이너와 갈등 상황이 있었는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자의 소통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떤 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면접 시 대화법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케터에게 협업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에 대한 태도, 타인에 대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의 전환에 대해 여러 매체가 기여했을 때 어떤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면접 시 대화법 같은 경우는 팀장이나 PM들 같은 경우에도 그 면접들을 많이 보시는데 특히 뭐 저희 프리랜서뿐이 아니라 뭐 직원들을 뽑을 때는 좀 더 그 면밀하게 좀 질문을 해야 돼서 이런 면접시 대화법이 팀장 역량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누가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서 요걸 강의를 선택했었고요. 그래서 요 강의에는 그 예시로 5가지 더 넘게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이게 직군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는 개발 직군에 대한 걸로 그 강의를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중요한 게 팀장이 이제 회의할 때 팀원들과 회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런 회의하는 방법, 대화법, 요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정도 나나요? 30분 되고요. 그 전체 해서 한 1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영상도 좀 이렇게 스킵하거나 아니면 작성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 걸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이렇게 네.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동영상 강의 들을 거면 여기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가서 듣고 와서 여기서 질의응답하는 거를 다 할 수 있겠다. 말씀드렸다시피 회의 운영에 대해서 배워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사회생활 나와서 회의 운영을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 와서 배웠지요. 그리고 이것들을 개발하고 각 현장마다 보급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드린 내용은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현장에서 이 회의 운영 방법론들을 사용하고 있고 이 사용 후기들을 받았을 때 10명 중에 10명은 만족하셨습니다. 물론 가인지 컨설팅 그룹과 인연이 있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만족하는 이유는 프로세스가 정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또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지금 MZ 시대에서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아이디어 도출하는 많은 방법론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주제로 나갈지 바로 보겠습니다. 자, 나눔 질문입니다.
혹시 주변에 내 상사일 수도 있고 같은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팀장님이 있으시다면 동료 팀장일 수도 있습니다. 회의 운영을 잘하는 분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자, 이거 한번 댓글로 남겨보시겠습니다. 회의 운영을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키워드 형태도 좋습니다. 우리 앞에 오늘 함께 참여하고 있는 팀장님들, 회의 운영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네. 시간 관리를 잘한다. 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한다. 좋습니다. 아, 네, 옆에 분. 아까 울산에서 오신 분. 경청을 잘한다. 네, 좋습니다. 네, 앞에 우리 두 분은 시간 관리를 잘해 주신다. 또, 그래서 경청을 잘해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팀장님들, 혹시 어떤 특징이 있으신지, 혹시 떠오르시는 분들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실제로 회의 운영을 잘 하시는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고요. 그중 단편적인 하나를 보자면 어떠한 동료와 팀원을 바라볼 때 인간의 브라이트 사이드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이 미팅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얻고자 하는 게 명확하게 있으시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죠. 네. 그러는 순간 우리 최유미 팀장님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해도 정리를 잘해주시는 거. 그죠? 막 공을 던져도 이렇게 정리를 잘해주시는 분. 또 박현주 팀장님 명확한 주제를 전달한다. 맞습니다. 미팅을 하기 전에 이 미팅의 주제가 뭔지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죠. 우리 고은경 팀장님 시작 전 맥락을 먼저 짚어주기 때문에 참여 전 회의에 대해 고민하고 참여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박현주 팀장님이랑 맥락이 같은 맥락인데 주제와 맥락을 잘 전달해주면 참여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은 좀 준비해서 가야지 라고 하는 미팅의 시작 전, 미팅의 시작 후, 미팅의 시작 중, 미팅의 시작 후 과정을 전반적인 그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팀장님들이 나눠주신 특징이 오늘 나오는지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일단 회의 운영 방법을 배우면 이 4가지의 유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한다고 하고 월요일 아침에 2시간, 3시간 잡아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적인 얘기만 하다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달 전에 만났던 한 기업의 미팅 운영을 코칭하면서 느꼈던 건 우리가 한 주에 해내야 될 일들의 비중보다 사적인 얘기들 하느라 관계 형성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날 아이스 브레이킹에 대한 비중이 너무 많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가는 거. 두 번째, 대화 속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 얘기가 왜 나오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그 바쁜 아침에 그 소중한 시간에 너무 아쉽습니다. 세 번째, 목표를 기반으로 투명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그렇죠. 팀 미팅 왜 하는 겁니까? 사실 참여 속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팀장님이 혼자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 목표를 규정하고 우리 목표가 어떻게 갈 거다. 그리고 가려면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리고 갔으면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 공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팀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따라가는 거지. 팀장님 혼자 계획 세우고 팀장님 미팅도 없이 혼자 계획 세워서 분해하고 피드백 없습니다. 끝났을 때 어떠한 얘기도 없습니다. 다음 주 또 계획 세우고 이러면 팀원들은 참여 속의 영광이 아닌 그냥 팀장님이 계획한 것을 실행하는 도구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최대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원팀이니까. 마지막, 팀원들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함께 하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도 갈 수 있습니다. 팀원들의 아이디어와 생각, 실무자의 아이디어와 생각이 고객의 생소리와 밀접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회의 운영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미팅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미팅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미팅은 총 3단계로 나눠보면 1단계, 아주 밑바탕에는 정보 공유의 미팅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빠르게 한 5분에서 10분 만나서 중요한 정보만 공유하면 미팅이 끝입니다. 그런데 정보 공유만 하면 되는데 정보 공유하다가 이런 얘기도 하다가 저런 얘기도 하다가 저런 얘기도 한다? 그럼 이거는 정보 공유의 미팅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이거는 우리 정보 공유만 하는 미팅입니다. 딱 5분간만 만나십시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 2단계는요. 아이디어 공유 차원의 미팅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이것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이번 미팅의 목적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거예요. 정답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각자 이 주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미리 준비해 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여서 뭐 아이디어 도출, 퍼실리테이팅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죠. 네. 그리고 궁극적인 우리가 지향해야 될 3단계는요. 미팅에는 의사결정이 일어나야만 또 좀 이상해. 서버가 이게 또 가끔씩 다른 위치를 살짝 옮겨봐요. 또 보면은 그럼 서버가 또 이상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가끔씩 그렇더라고요. 사실 끝이라고 봅니다. 주간 회의, 피드백 미팅, 어떤 OKR 스프린트 미팅, 이름은 다 다르지만 각자 모여서 30분에서 1시간 가량 팀의 계획을 짜고 실행 계획을 짜고 조직화를 하고 흩어질 때 이게 있어야 됩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하겠다. 의사결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가자, 아니다, 멈추자, 이런 결정이 나야 미팅이 끝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미팅이 잘 운영되지 않으면요, 여러 대화를 나눴지만 중간에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우리 카톡으로 얘기하자, 우리 그룹웨어로 얘기하자, 우리 이건 내일 얘기하자, 이러면 회의 운영에서 실패하신 겁니다. 뭐 실패라는 표현이 좀 세다면 조금 운영을 조금은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분명 이 미팅에 있을 거고, 그 미팅에 얻고자 하는 거에 대한 시간을 규정했을 거고, 그거를 얻었다면 미팅에서 성공했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얻지 못했다면 분명 피드백 하셔서 미팅의 문제점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일단은 미팅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가장 밑바탕에는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뭐 그라운드 룰도 있을 거고 대화 아무리 잘한다 해도 심리적인 안정감, 팀원이 팀장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거나 혹은 무시를 당하거나 혹은 질책이 오면 아무리 매출을 2배, 3배 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라도 닫고 있습니다. 왜?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혹은 아무리 뭐 내가 얘기해줘도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사실 팀장님들은 요런 영역도 잘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미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미팅 참석자의 긴장을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왼쪽에는 환경 세팅 팁, 오른쪽에는 행동 팁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면서 한번 이해해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미팅도 인원수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한 3명 이하로 모인다? 그러면 그래도 저는 꼭 초콜릿이나 다과 같은 거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음료수도 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10명 이상의 미팅이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은 꼭 틀어놓는 편입니다. 시작할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월요일 아침 9시입니다. 일요일날 푹 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회의실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 팀장님들의 마음은 또 어떻고 팀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뭔가 좀 차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도 좀 틀어놓고 다과도 좀 준비해놓고 팀장님은 미리 아이스 브레이킹 할 주제도 좀 생각해놓고 들어오면서 좀 미소도 띄워주고 이름도 불러주고 어떻게 주말 어떻게 보냈는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몰 토크로 진행을 해야겠죠. 심리적 안정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들만의 심리적 안정감을 갖출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우리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유미 팀장님, 팀원의 아이디어와 생각 끌어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 안 나고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것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됩니다. 또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팀장은 퍼실리테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팀장님들은 퍼실리테이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이렇게 많이들 코칭을 통해서 돕고 있습니다. 일단 퍼실리테이터가 뭘까 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팀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질문을 하고 또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다양한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성찰하고 고무하면서 참여자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지를 돕는 조력자의 역할. 이게 퍼실리테이터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퍼실리테이터 하나의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회의 운영 프로세스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네, 퍼실리테이터의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참여자와 미팅의 목적이 있고 그 안에 아이디어 도출과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또 독려를 하는 역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3단계 합의에 의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저는 강력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 명목 집단법이라는 방법입니다. NGT라고도 불리고요. Nominal Group Technique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회의의 시각화 방법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미팅과 회의를 떠올렸을 때 이렇게 쭉 둘러앉고 이제 팀장님이 앉아서 그래 자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김주임부터 한번 얘기해봐. 그죠? 김주임 얘기합니다. 그러면 김주임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김주임 얘기 들을까요? 들을 수도 있지만 아니요. 자기 거 생각합니다. 아, 내 차례 언제 오지? 오케이. 김주임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사람 무슨 생각할까요? 김주임 얘기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합니다. 그래, 내 차례 뭐지? 그러면 예를 들어 10명이 돌아갔습니다. 자, 이야기는 누가 들었습니까? 팀장님 혼자 들었거나 몇 명 들었거나 이렇게 회의라는 것이 우리가 그 언어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잘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석이라는 시스템을 두는 거긴 한데 회의 시스템 자체, 운영 방법 자체를 이런 퍼실리테이팅 요소의 회의 시각화 방법으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시각화하고 참여하고 독려하고 즐거움의 영역까지 줄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NGT 방식은 회의를 했을 때 누군가는 얘기를 잘하고 누군가는 얘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은 이 회의에 소극적이거나 뭔가 그날의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NGT는 준비물이 딱 2개입니다. 자, 첫 번째 포스트잇. 두 번째 네임펜. 예를 들어 팀장님이 어떤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간단하게 우리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그냥 예시입니다. 그럼 이제 아이디어를 구해야겠죠. 자, 다들 포스트잇 나눠주고 네임펜 나눠줍니다. 자, 각자가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되는 점심에 대해서 적어봅시다. 누구는 짜장면, 누구는 피자, 누구는 치킨. 그리고 다 적었다면 요거를 바탕으로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짜장면이요. 저는 피자요. 저는 치킨이요. 혹은 적은 것들을 앞에다가 붙여놓고 2절지나 앞에 테이블에 붙여놓고 다 같이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회의를 할 때 미리 작성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짧게라도 부여하고 진행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잇에 내 아이디어와 생각을 적어놓고 미리 앞에다가 붙여놓고 다 같이 공유하는 거.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제된 단어와 문장 사용을 통해서 토론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청까지 가능한 거죠. 자,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포스트잇 한 장에 하나의 답변을 적고 붙입니다. 그러면 정말 재밌게 붙였을 때 공통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그룹핑하는 겁니다. 팀장님이 이렇게 떼서 야 짜장면이 있네. 이렇게 그룹핑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도출합니다. 누구는 뭐 짬뽕밥, 뭐 짬탕면인데 해서 야 이거는 짜장면이지? 대표 키워드를 도출하고 마지막 참여 속에 영광이 있다 했죠? 투표하는 겁니다. 이게 네임펜으로 이렇게 발열 정자를 쓰거나 아니면 뭐 스티커가 있으면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짜장면이 투표를 제일 많이 받았다. 그러면 오늘 점심은 짜장면 먹는 거죠. 제가 일상의 주제를 던졌지만 아이디어 회의를 하거나 어떤 새로운 퍼실리테이팅을 통해서 새로운 안건을 만드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이렇게 NGT 방식 포스트 작성해서 붙여서 대화를 나누고 투표하고 이런 방식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오히려 이게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지만 시간도 단축되는 효과도 있고요. 아마 경험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많은 팀장님들은 동의하실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요소를 쓴다고 해서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줄이면서 결과물도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두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고요.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폭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 떠드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도성과 실행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라도 의견을 적어서 붙여버리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놓치더라도 적혀 있는 것을 보면서 리마인드 할 수 있습니다. 회의의 시각화 방법, 명목 집단법,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팅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명목 집단법을 활용해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주도해서 앞에다 화면을 띄워놔도 좋고 2절지에다가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서 활용하는 방법. 프로젝트 시각화라고도 합니다. 교육과 워크샵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퍼실리테이터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네임펜과 포스트잇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대화를 나누게 하고 질문을 던지고 독려하고 박수치고 수렴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처음 해보는 게 어렵지 한 번만 해보시면 또 능숙하게 팀장님들만의 개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격리법인 1조의 박정환 팀장님 비전하우스를 같이 만들었던 방법이 NGT 방법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 박정환 팀장님도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신입사원 교육이나 우리 팀별 어떤 팀빌딩 교육에 있어서 NGT 방식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실리테이팅을 넘어서 오늘 이제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시각화, 회의의 시각화는 NGT 방식을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더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렇다면 러닝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가르치지 말고 배우게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프로젝트 시각화에 대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뭐 칸반 모델이라든지 다양한 모델들도 있으니까 우선은 NGT 한번 실행해 보시고 그 다음에 더 자세한 것들을 알아가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시하는 대화 운영 모델 바로 스프린트 대화 모델이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스프린트라는 의미를 검색해 보시면 전력 질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 실행, 피드백 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것인데 통상 OKR이라는 성과 관리를 할 때 3개월 단위로 목표를 짜고 12주 단위로 주차별로 스프린트 미팅을 합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뭐 기업마다 스프린트 미팅 일정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월요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스프린트 미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 주 어떻게 달려보자! 라고 하는 전력질주라는 의미로 SPRINT의 의미를 담아서 그냥 이런 명칭을 정한 겁니다. 이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스프린트 대화 모델의 6단계입니다. 지금 미팅을 운영하시거나 앞으로 운영해야 되실 분들이라면 이 6가지의 순서를 머릿속으로 잘 인식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공감의 차원까지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격려와 나눔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미팅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시작하고 해라. 긍정적인 얘기부터 해라. 주말에 뭐 했는지 혹은 요즘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감사한 주제는 있는지 혹은 칭찬하거나 격려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이게 아침에 모이다 보면 딱딱합니다. 어렵습니다. 소개팅을 하시는 분들도 경험 있으시죠? 우리 팀장님들 소개팅 할 때 만나자마자 혹시 꿈이 어떻게 되세요? 혹시 2년 뒤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로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집에 갑니다. 미팅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자마자 자 이번 주 목표 뭘까? 자 이번 연도 우리 비전 뭘까? 하면 숨이 턱 막힙니다. 일단은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서 그날의 분위기는 좀 풀어야겠죠. 길게도 아닙니다. 한 5분 정도만 시간 가지십시오. 격려와 나눔 시간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 나눠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현재 상황. 지금 우리 어떤 상황이지? 지금 있는 그대로 지난주에 비해서 어떤 상황일까?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미팅 주제에 있어서. 목표에 있어서.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나눴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재도전 목표. 그럼 이번 주에 우리가 재도전하거나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은 몇 가지가 있을까? 가장 1순위 우선순위는 뭘까? 2순위는 뭘까? 3순위는 뭘까? 이거 얘기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디어로 넘어가는 거죠. 오케이. 그럼 우선순위가 이거 회원 모집이라면 회원 모집에 대한 아이디어는 뭐가 있을까? 요거 한번 나눠보자. 이럴 때 NGT 방법 또 써도 되고요. 붙이고 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데? 여기 투표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아이디어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거 우선순위 첫 번째 이거 누구랑 누가 언제까지 할까? 실행계획 짜는 겁니다. 노티스 조직화라고 하는데 조직화는요 일, 시간, 사람이라는 3개 요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미팅하다 보면 정적이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5번 실행계획 되겠죠. 자 이건 이제 누가 할까? 김주임이 한번 해봐. 아, 네, 제가요?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월요일 날 아침에 한 주의 실행 계획을
누가 언제까지 뭘 할지는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팀장님, 제가 첫 번째 우리 성과 시스템, 성과 습관 얘기할 때 강점 활용이라고 얘기했죠. 조직화를 하고 업무를 부여할 때도 강점에 맞는 일을 고려하셔서 회원 모집이다. 그럼 우리는 이거 김대리가 좀 한번 해보자. 김대리가 회원 모집에 대한 강점이 좀 있잖아. 그리고 어떨 때는 장소를 리스트하고 거기에 대해 추천하는 기획서를 만드는 거. 요거는 우리 김 과장이 한번 해보자. 김 과장이 이런 기획서나 제안서 같은 어떤 세심한 팁들이 있잖아. 이렇게 강점을 활용한 실행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언제까지 뭘 하겠다 했으면 이제는 공약과 응원이죠. 사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미팅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긍정으로 시작했다면 또 긍정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첫 번째는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을 격려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것도 NGT 방식으로 응원하거나 격려하고 싶은 사람을 적고 붙이고 나누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때는 돌아가시면서 한 명씩 이번 한 주에 있어서 자기의 포부나 혹은 한번 힘찬 구호를 외친다거나 아니면 자기는 이런 것만큼은 꼭 지켜나가면서 하겠다라는 것을 공약하게 하는 겁니다. 공약을 시키는 이유는 사람은 어떤 거를 공약하면 또 그 공약을 누군가 들었으면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듭니다. 책임감이 하나 향상이 되는 거죠. 응원을 해주시거나요. 아니면 칭찬을 하거나 그런 코멘트로 마무리를 해주시거나 이런 순서로 갑니다. 근데 지금 SPRINT가 아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처음에 본다고 해서 한 번에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면 이런 영역들이 사실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번 여름 휴가 때 제 정호라는 가장 친한 친구랑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뭘 나눠야 되냐면 전화를 합니다. 야 정호야, 너 지금 어떤 상황이냐? 회사 연차 낼 수 있어? 바쁘지 않아? 7월에 시간 돼? 현재 상황을 나누는 거겠죠. 네, 대화모델 6단계 프로세스를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먼저 나누고 어떤 상황이야? 연차 쓸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어? 했을 때 네, 대화 프로세스 모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우리 제주도 가기로 했으니까 뭐부터 해야 될까? 숙소 찾아야 되지 않을까? 비행기 예매해야 되지 않을까? 야, 너 지금 적금 얼마나 있어? 이런 것도 나누겠죠. 오케이, 1순위 비행기 예매하기, 2순위 숙소 찾기, 3순위 렌트카 렌트하기. 그래. 그러면 지금 숙소, 비행기 이게 지금 좀 우선순위네. 야, 아이디어 있어? 야, 그 친구 성원이 걔 여행사에서 그러잖아. 걔 한번 부탁해보자. 오케이, 성원이한테 부탁해보자. 실행계획. 야, 그러면 여행 그 티켓은 정호 네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예매해. 내가 숙소 다음 주 목요일까지 찾아놓을게. 그래, 오케이. 그래, 잘 준비해보자. 사실 이 대화의 흐름이 스프린트 대화 모델의 흐름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해야 될 건 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아이디어는 뭔지, 그리고 실행계획은 뭔지. 아주 심플하고 강력한 대화 모델이지만 이거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에다가 스프린트 대화 모델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은 이 대화 모델을 펼쳐놓고 순서대로 흐름을 이어가셔도 좋고요. 만약에 이것들이 머릿속에 있으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순서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SPRINT에서 굳이 꼭 해야 되는 것을 꼽자면 중간에 PRIN입니다. 첫 번째 격려와 나눔, 스타팅 스팟과 트라이, 공약과 응원은요 옵션 사항이고요. 미팅에서 꼭 우리가 나누고 지나가야 될 영역은 첫 번째 현재 상황, 두 번째 제도적 목표, 우선순위 목표, 세 번째 아이디어, 네 번째 실행 계획입니다. 누가 언제까지 뭘 할 것인지 이거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서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저는 1시간이라는 시간을 제한 드리고 있습니다. 1시간. 길게 느껴지겠지만 이런 것들을 모두 알차게 나누고 제대로 세팅하고 한 주를 달리는 거와 그냥 팀장님의 머릿속에 있는 계획으로만 분산하고 역할들을 분배하고 나가는 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와 나눔할 때도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한 일이나 굿뉴스 있으세요? 요즘 행복한 일 있으세요? 최근 자랑한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에 필요한 질문들이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보시면 엄청 라이트하지는 않지만 잠깐 깊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한번 생각해보고 포스트에 적어보고 나누는 겁니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내가 1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너무 라이트하진 않지만 깊게 고민하고 성찰하고 인사이트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나누는 순간 분위기가 좀 풀립니다. 그리고 누군가 재밌게 한번 얘기하면 이 분위기 좀 풀립니다. 그러면 회의 준비할 수 있는 세팅이 된 겁니다.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실제로 우리 팀장님들 아이스 브레이킹 하시거나 팀 미팅 시작할 때 요거 나누시면 풍성한 대화가 진행될 겁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으로만 20분, 30분 하는 팀들도 많습니다. 재밌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현재 상황. 지금 목표 대비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시도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혹시 한 주 지내보시면서 잘 됐던 것과 조금 미흡했던 건 뭐가 있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일이 좀 있습니까?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그리고 우선순위. 그래서 이번 주에 우선순위는 뭡니까? 새로운 도전 목표가 있습니까? 우리 이번 주에 목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 질문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우리 이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새롭게 좀 달리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제거하거나 증가하거나 창조하거나 빼볼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뭘 좀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 그리고 실행계획. 뭐를 언제까지 누가 할까요? 그리고 필요한 좀 자원이나 비용이 있을까요? 팀장으로서 내가 좀 도와줘야 될 게 있을까요? 공학교연구원 다음 미팅 때까지 혹시 어떤 시도와 어떤 공약을 하겠습니까? 서로의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서로 격려하는 메시지 한번 적어봅시다. 이런 것들. 네,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들을 이렇게 나열해 준 이유는 팀장님의 역할 중 하나는 퍼실리테이터라고 했습니다. 퍼실리테이티는 질문하고 독려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질문,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팀원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몰입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강의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대화의 흐름과 체크포인트는 이런 게 있고 그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꼭 염두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프린트 대화 모델 질문 작성 안내를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이거 활용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첫 번째, 미팅을 진행할 때 팀장님이 이걸 앞에 두고 이 순서대로 진행한다. 격려와 나눔, 현재 상황. 오케이, 현재 상황 나눴으면 우선순위 나누고, 우선순위 나눴다. 자, 아이디어 나눌 때다. 아이디어 나눌 때 나누면 실행계획. 오케이, 그리고 공약 응원. 순서를 미리 공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팀원들은 현재 상황 끝나면 우리 제도전 목표 나눌 때구나. 이제 우선순위 나눌 때구나. 그 다음은 아이디어, 그 다음 실행계획이네. 팀원들에게도 사전적 예고의 미팅 프로세스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팀원들도 시간에 대한 개념을 통제할 수 있고 그 안에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몰입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질문 예시를 제가 작성해서 하나는 올려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얼마만큼 진행됐어요? 이거 제언어입니다. 제언어. 지금은 있는 그대로 어떤 상황입니까? 아이디어 보시면요. 오케이, 다른 방법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더 해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이거 제언어입니다. 팀장님들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런 형태의 언어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언어가 다릅니다. 미리 회의 들어가기 전에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질문을 작성해 놓고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대로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다 작성도 하실 수 있고요.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다 언어의 스타일이 다르고 누군가는 사투리를 쓰시기도 하고 누군가는 조금 따뜻한 형태의 말하기, 누군가는 좀 날카롭지만 차가워 보이지만 거기에서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날카롭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프린트 대화 모델 질문 작성이라는 카드는 본인의 언어로 현재 상황, 제도전 목표, 아이디어, 실행 계획을 어떻게 질문해 가면서 퍼실리테이팅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안건을 드리는 겁니다. 이 토크시트를 미리 작성하셔서 회의에 들어가시면 든든한 무기가 하나 있는 것이겠죠. 네, 우리 최의석 팀장님께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가 팀원의 몰입에 중요하다. 너무 공감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최유미 팀장님께서 말주변 없는 저에게 회의 시작할 때 분위기 좋게 하는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 리스트도 출력하셔서 옆에 두고 하시면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가인지 팀이 실제로 대화를 나눠본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큼은 저희는 정말 즐겁게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자면요. 첫 번째, 팀원에게 질문하고 독려하는 퍼실리테이터가 되자라고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회의의 시각화, 명목 집단법, NGT 방법을 우리 팀장님들이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모든 진행 방법을 시각화로 눈에 보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프린트 대화 모델 6단계를 활용하셔서 우리의 회의 운영 문화를 바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던 이유도 있을 겁니다. 이유는 나의 위에 팀장님도 그 위에 팀장님에게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론을 정착하고 가이드로 제시하신다면 이 안에서 뭐 내용을 조금 바꿀 수도 있겠죠. 우리 조직 안의 문화로. 다만 가이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스프린트 대화 모델 정말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사례로 경험을 통해서 효과성을 입증한 그런 대화 모델입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몰입하게 하시고 정말 여러분 궁극적인 얻고자 하는 거, 의사결정까지 꼭 가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추정 영상은 우리 성공적인 OKR 소통 방식이 다르다입니다. 네, OKR 관련된 영상이 있고요. 소통법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또 조금 더 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요. 다음번은 팀원 동기부여 방법인데, 팀원들한테는 그 증거 있는 칭찬을 해야지 동기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 있는 칭찬은 뭐 행동과 결과인 경우도 있고,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행동과 결과의 경우에는 일단 칭찬은 뭐 과장님은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이 멋지십니다. 이건 그냥 칭찬인 거고, 뭐 증거는 뭐 영어 공부도 꾸준히 하시고, 이게 증거인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나의 메시지, I 메시지로,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중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이렇듯이 그 팀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때는 이렇게 증거 있는 칭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건 또 다른 애인데,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도 부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많으십니까? 늘 팀원의 생일을 잊지 않고 선물까지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아이 메시지가 저도 부장님처럼 다이어리에 기록해놓고 사랑을 표현해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증거 있는 칭찬을 해야지 팀원들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 강의는 동영상이 좀 길어서 강의는 이제 몇 가지 하는 걸로 하고요. 들으셨던 동영상이나 아니면 다른 내용 관련해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의 역량 강화이 새로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제 3본부에서 많이 또 참석하시고, 사실 이제 앞에 말씀드린 걸 못 들어보신 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 이제 우리 3본부 내의 내부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좀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도 좋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하면서 했던 것들도 좋고, 누가 좀 질문을. 원래 사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가 조석 수석한테 이런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얘기한 거고, 다른 분들도 지금 이런 동영상이 공유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좀 더 공부하거나 좀 스터디 하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NGT법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혹시 온라인에 계신 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온라인에 계신 분 중에 또 혹시 우리 3본부가 이게 너무나 완벽한 강의라서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온라인에서 그 준비하는 사이에 우리 조석 부장님 또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서 좀 같이 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좀 짧게 좀 해주실까요? 네, 성님이랑 이제 같이 이제 강의를 같이 받고요. 회의에서 퇴근 전에 회의실에 나가지고 같이 들으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들었어요. 뭐, 좀 저도 좀 많이 느낀 게
같은 건데도 좀 다르게 보신다는 저랑 다르게 보신다는 건 제가 이제 회의라든가 이런 건도 좀 많이 봤는데 회의 같은 거를 할 때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 이런 거는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너무 기술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사모님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그런 걸 좀 바꿔보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저도 근데 바꿔보려고 하면 솔직히 잘은 안 바뀝니다. 네. 굉장히 오랫동안 시험이 된 거라서 좀 노력은 하고 있고 혹시 이런 거를 좀 지식전서 이런 걸좀 해보면은 다른 시야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생각이 좋습니다. 새로운 시각도 또 볼 수 있다. 새로운 시각을 볼 수 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온라인에서 뭐 강의에 대해서 한 분 정도만 좀 질문을 받을까요? 네, 우리 변상우 전무님 제일 중앙에 계신데 조창한 상무님 자주 하시고 변상우 전무님 혹시 뭐 강의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좀 주시겠어요? 주시나? 아, 예. 제가 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다른 전화 좀 받는다고 이게 좀 저걸 많이 못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특별하게 제가 뭐 질문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혹시 김현 상무님 그 밑에인데 질문이나 뭐 의견 있으면 좀 마이크 열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중간에 들어가지고 내용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참석자가 많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네, 우리 3번부는 다 하시고 혹시 뭐 여기 오프라인에 계신 분 중에 질문 있으세요? 3번부에 또 다른 분 있으시면 하시죠. 네.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그럼 제가 질문을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팀장 앞에 제가 시작할 때 좀 말씀드린 팀장이라는 어떤 역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회사의 팀장이라는 직책은 없지만 우리 하는 일들에는 다 팀장 역할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3본부에서 팀장들의 어떤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좀 해오셨을까?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내가 팀장이, 뭐, 프로젝트 매니저도 팀장이잖아요. 그 프로젝트의 팀 리더니까. 그럼 이제 어떤 일을 해오셨나? 또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가? 요걸 좀 들어보고 싶은데. 김대하 부장님 혹시 당황하셨는데 잘 들어줬죠? 오늘 강의는 뭐 저도 잘 들은 것 같고 우리 직접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팀장 역량 강화에 뭐 지금 좋은 내용인데 이런 것들 어떻게 해왔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해갔으면 좋을지 이런 게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아니면 우리 나무 상무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돼요. 상봉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네. 김태호님 갑자기 당황하셨어.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 쪽에 부장님들이랑 수석 부장님들은 일단 저희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일단 프로젝트를 다 수행을 해야 되니까 PMP 교육을 일단은 지금 다 듣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역할, 뭐 그런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 그래. 부장님들은 다 네. 대단하시네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군요. 일단은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를 잘하는 거에 어떤 특정 영역에 또좀 내용이 전반적인 걸 좀 알고 요 결국은 이제 일을 하는 건 회의를 통해서 뭔가 의사결정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PMP 교육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이제 용어 중에 이제 팀장은 패실리테이터의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 뭐 근데 패실리테이터란 용어도 사실 저도 익숙지 않은데 혹시 우리 이제 3본부 내에서 그런 패실리테이터의 역할을 좀 잘 하시는 분이나 또 이게 좀 뭔가 회의를 할 때 그런 역할 하시는 분이
본부장님 있겠지만 또 다른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회의할 때 퍼실리테이터는 조력자나 뭐 이렇게 뭐 질문을 던지고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하게 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라 일단은 그 저희 회의할 때는 뭐 제가 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각 프로젝트들 단위로 이제 뭐 PM들이 할 때는 뭐 지금은 저희가 홍청군 하고 있으니까 홍청군은 이재현 부장이 그런 역할을 뭐 저 없이 제가 참석하지 않는 회의 할 때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재현 부장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비실테이터의 역할을 오늘 강의 있는 내용을 가지고도 좋고 아니면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는지. 일단은 오늘 강의 중에서 스프린트 6단계 중에 PRIN이 이제 필수 요소라고 했는데 아마도 요 순서대로 용어는 이런 단계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들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아이스 브레이킹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뭐 상당 시간을 20분 이상을 할애할 정도로 어떤 목표는 정해져 있지만 어쨌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좀 분위기도 좀 잘 조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좀 역량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SPRI, IRIN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좀 제 질문인데 우리 뭐 스마트 경로당 홍천군 하면서 좀 했던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앞서 그 김남우 상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회사들하고 회의를 하고 전체적인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그러다 보니까 영상 회의를 주로 이제 주마다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뭐 영상 담당하는 뭐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는 이제 계약도 같이 제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부동산 계약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회의를 하면서 업무 활동을 해드리고 그럼 그 다음 주에 이제 차기 회의 때 뭘 논의할 것인지 그것도 정리해 나가면서 다음 회의에서는 그걸 위주로 이게 됐고 안 됐고를 정리해 나가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WBS 개념으로 전체적인 일정 관리를 하나하나 이제 뭐 분석 단계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영상 회의가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어떤 요건들이 정리합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런 걸 논의합시다. 그거 정리하면 그 다음 주에는 준비했던 내용을 위주로 동원 드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듣고 그걸 바탕으로 설계를 또 이어나가는 전체적으로 WSBS 바탕으로 해서 일정 관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PRIM 방식으로 정의해 놓고 어떻게 할까요? 논의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전체적인 WS 개념으로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 홍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화상위 담당하는 업체가 있어서 화상위 담당자 분들과 논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현 부장님이 또 PM으로 하면서 뭐 어쨌든 그 프로젝트 진행에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뭔가 하면 프로젝트의 목표에 WBS는 있는데 이제 주로 PM이 만들고 팀 구성원들은 뭐 PM이 관리하는 정도만 알고 PM이 이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됐니 안 됐니 상황 체크 뭐 P를 많이 하는 P 프레젠트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발생 현황이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PM이 관리하면서 쪼는 거죠, 이제 팀원들을. 상대방도 쪼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 프레젠트에 대한 어떤 그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인이 공유돼야 되고 사실 내가 해야 될 목표들도 개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PM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이제 대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징 방법인데 팀원들까지도 다 그런 자기의 목표나 또 전체 프로젝트의 현황들이 공유되고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원데이닷컴이라고 해서 품질관리실에서 WBS를 관리하도록 이번에 처음 이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그 먼데이닷컴에서
각자 그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스케줄, 전체적인 스케줄만 잡아두면 거기에는 세부적인 본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하겠다, 뭘 하겠다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웁니다. 네, 그러면서 그런 일정에 대해서는 각자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주도해서 나가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석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그 각각 개발자별로 요거를 요런 기능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먼저 의견을 묻고 그런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그럼 이렇게 개발합시다 이렇게 방법론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온데이닷컴 이 하나의 또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와 다른 도구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잘 공유는 좀 잘 되는가요? 어떤가요? 일감들이나 이런 분들.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응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레드마인과는 어때요? 차이?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이게 제약적이다. 레드마인은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원데이닷컴은 좀 오픈되어 있는 형태라서 제가 외부에 있더라도 바로바로 확인하고 진행이 됐구나. 아무래도 PM은 대외적으로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체크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의 레드마인은 꼭 들어와서 또는 전화로 확인해야 되는데 원데이닷컴은 그래도 개방적으로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어서 다만 권한 부여받는 사람 그래서 볼수 장점이 있어서 계속해서 제가 이해 못했는데 이지레드마인은 외부에 접속이 안 되나요? 예, 지금 막혀 있는 상태고요. 그건 뭐 우리 회사 내부에 들어오는 게 보안상 막아놓은 상태고요. 그건 외부에 나가서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무실 자리 오면 볼 수 있는데 VPN을 신청하면 외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쓰실 수 있어요. 보안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뭔가 내부에서 하는 프로젝트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 네. 원데이닷컴 써도 동일할 것 같은데 결국 그 고객사의 뭐 권한이라든가 관리자 페이지 계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가 돼요. 프로젝트 관리에.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것처럼 보안 사고 위험 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VPN 신청해서 VPN 승인 받으면 VPN 통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원데이닷컴을 어떻게 할 거냐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밖에 다니시는 분들은 VPN을 당연히 쓰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외부에서 접속 안 된다는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프로젝트 매니징 하는데 뭐 밖에서 볼 수 없다는 건 좀 이상하네요. 그 부분 한번 힘들게 시작한 방법을 제시해줘야 돼요. 원데이는 되는데 못되게 할 이유도 없고 또 프로젝트 매니징 하는데 밖에 사람이 밖에서 다니면서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이지레드는 아무도 못 보겠네. 원칙적으로는 이제 막혀져 있고 방금 전문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 VPN을 요청하면 그걸 설치하면 외부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뭐 사이트에 고객사에 가 있는 분들도 우리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고객사에 정책되면 안 되면 별도로 이 레드마인 깔아주세요. 거기서만 쓰게. 그 방법을 괜찮아요. 뭐 다른 쪽으로 좀 갔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우리 강의에서 중요한 부분 사실 팀장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신 부장님들도 직접 강의를 뭐 듣거나 이러지 배우거나 하지 않고 그냥 팀장이 되신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어떤 좋은 어떤 뭐 스님을 만나면 스님을 통해서 배우는 게 거의 다인데 그리고 좋은 강의들이 있으니까 꼭 특히나 우리 새로 이제 시작하시는 팀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꼭 팀장들의 이야기들도 좀 들어보고 팀원으로서 역할을 좀 강의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도입하는 지식 전수를 서로 이렇게 사실 우리는 잘 안 하거든요. 내가 물어보기 전까지는 잘 안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우리 회사에 좀 문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한 본부 내에서 지금 이제 오늘 나눈 거는 대외적으로 했지만 내부적으로 특히 이제 부장님들, 수석부장님들은 이런 노하우들을 팀원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내부 논의 또는 강의 뭐 이런 것들을 좀 활발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걸 우리 본부장님이 좀 이번 기회를 삼아서 좀 해주시고
거기에 나온 지식들을 좀 공유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강의하시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3본부가 요즘 너무나 바쁘고 핫하게 일하시는데 좀 회사에서도 열심히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